요즘 날씨가 가을이 맞나 싶네요. 방금 나가다가 들어왔는데 뜨거운 햇볕에 땀이 비오듯이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9월인데 날씨는 8월 한여름 날씨네요. 일기예보를 보니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또 이런 뜨거운 날씨를 그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금방 한 해가 가버리겠네요. 눈 깜빡하면 한 해가 지나 있어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왜 처음부터 날씨 이야기를 했는지 의아하시죠? 사실은 제가 날씨에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날씨와 관계된 일을 한때 하고 살아서 직업병처럼 날씨를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어떤가요? 아참, 제 소개를 빼먹었네요. 저는 벌써 40대 후반이 된 남편이자 담금주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저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니 뭐니 해서 공기가 나쁘다고 야단이지만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은 항상 공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동네 친구들과 여름에는 냇가에서 첨벙첨벙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눈 내린 산에 비료포대를 들고 올라가서 썰매를 탔습니다. 기현아, 내까지 놀러 가자. 그래? 제가 친구네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저희 집 앞에서 와서 불러내면 언제든지 만나서 산으로 들로 냇가로 온 동네가 놀이터가 되어서 뛰어놀았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게 뛰어놀기만 하는 게 일이었던 순수하고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이었죠. 세상 그 시절이 엊그제같이 느껴지는데 제 나이를 세어보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 세월만큼 저에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시 저희가 살던 산골에서 밭에서는 옥수수나 배추를 키우시고 주로 하시는 일은 산에 올라가서 약초나 산삼을 캐는 일을 하셨어요. 저는 친구들과 뛰어놀다가도 멍하니 산을 바라보며 저기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겠지 싶어서 불현듯 엄마, 아빠. 외쳐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산속에 계시던 부모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대답을 해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 기현아. 엄마, 아빠 여기 있어. 기다리지 말고 밥 먹어. 그런 메아리 같은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럴 때는 동네 가까운 산에 가볍게 약초를 캐러 가실 때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동생과 함께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전국의 산을 떠돌아다니시며 산삼을 캐러 다니셨거든요. 저는 제 여동생과 둘이서 부모님이 없는 빈자리 지키며 씩씩하게 지냈습니다. 그 덕에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 밥도 짓고 웬만한 집안일을 혼자서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산에서 버섯이나 약초를 캐와서 시장에 가서 파셨습니다. 가끔은 산삼을 키우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 날은 저희 집 잔칫날이었습니다. 기현아, 엄마, 아빠가 산삼 캐왔다. 오늘은 고기 먹는 날이야. 동생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우와, 진짜요? 이게 얼마만이래요. 엄마, 아빠, 고생하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가 힘이 나네. 조금만 기다려. 장에 갔다가 금방 고기 서서 올 테니까. 네? 항상 산에 타시는 분들이라서 저희 부모님은 손과 얼굴 피부가 거친 편이었어요.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만질 때면 저도 얼른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호강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산에 타시다가 다치시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가끔씩 돌에 걸려 넘어지셔서 다리나 팔을 다치고 오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아빠, 조심 좀 하세요. 이번이 몇 번째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네 아빠는 주변도 좀 살피고 그렇게 다녀야 하는데 그저 약초만 눈에 띄면 그것만 보고 달려드느라고. 엄마가 몇 번씩이나 네 아빠 살렸어. 여보, 제발 조심 좀 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빠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참 애들 걱정하겠네. 알겠어. 조심할게.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우려하던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11월 중순 눈이 내린 산에 타러 가셨다가 아버지께서 그만 실족사를 하고 마셨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동생과 함께 기절 직전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정사진 속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나오셔서 저희를 안아주실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여유를 잃어버리셨어요. 더 열심히 더 많이 산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저희 남매 앞에서는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눈치가 빠른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쉴 틈 없이 힘들게 일을 하고 저희를 키우시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몸에 근육이 붙고 키도 크고 나서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산을 타러 다니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극구 반대를 하셨지만 저도 한 고집을 해서 제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어요. 엄마, 어차피 고등학교는 나중에 필요할 때 졸업해도 돼요. 난 엄마까지 이루면 그땐 진짜 못 살아. 어차피 나도 약쪽에서 돈 벌 텐데 지금부터 엄마 옆에서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기현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의 아들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좋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아휴, 안 돼, 안 돼. 그러지 말고 몇 번만 같이 다녀봐요. 저도 태어나서부터 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약초나 버섯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 따라다니면서 금방 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꼭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산에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신 건지 놀랍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 여기 산삼이 있어요! 신봤다! 처음에는 제가 약초를 정확히 구별할 줄 몰라서 그렇게 소동을 부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차분히 저희 어머니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현아, 이건 오가피야. 산삼이랑 이파리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 자세히 봐봐. 오가피는 가지가 엇박으로 나가고 산삼은 곧게 나가. 아, 그렇구나. 제가 시무룩해 있으면 어머니께서 웃으며 힘을 주셨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어. 오가피도 몸에 좋은 약초야. 산삼만 소중하고 귀한 건 아니지. 이것도 잘 캐서 가지고 가자. 네, 엄마. 그렇게 저는 17부터 5년간 어머니를 따라서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술이 받는 체질도 아니고 그 어지러운 느낌이 싫어서 술을 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휴가나 외박을 가면 꼭 군대 동기들이 술을 마시더라고요. 어릴 때도 동네 잔치가 열리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던 저는 군대에서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녁하고 집에 가면 엄마랑 약속한 걸로 담금주를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담금주에 관련된 책도 사서 보고 혼자서 머릿속으로 연구를 했어요. 휴가 때도 어머니에게 그런 저의 의중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산에 돌아다니면서 약초 캘 줄만 알았지 담금주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 기현이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엄마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테니까. 동생은 서울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러 갔고 저는 전역을 하자마자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담금주를 실제로 만들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약초를 캐러 산에 다니면서 담금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제 계획을 들으신 어머니는 산삼을 캐면 팔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저는 전역을 하고 나서 그 산삼으로 담금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때까지 담금주를 만들고 몇 년간 숙성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전역을 하고 5년 뒤인 제 나이 20대 후반에 조금은 무리를 해서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한켠에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초반에는 파리만 날려서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통해서 제가 창고에 만들어 두었던
담금주를 사가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이는 이루기 힘든 성과였어요. 어머니께서는 담금주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약초들과 산삼을 가지고 계셨기에 휴가 때부터 저녁을 하고 나서까지 숙성된 술들을 많이 챙겨들 수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던 제 가게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직원도 여러 명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까지 하면서 저는 제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저희 당금중 가게가 있는 곳에 상권까지 살아서 나날이 더욱더 흥행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듯한 집도 사고 동생도 대학 졸업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서울에서 시집도 갔고 저희 집 형편이 남부럽지 않을 만큼 폈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산에 다니시는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예순이 다 되어가는데 험준한 산에는 그만 가세요. 질리지도 않아? 기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산에 안 가면 오히려 아픈 사람이야. 사실 네 말 맞다나 산이 너무너무 지겹기 싫기도 하지만 또 너무너무 좋기도 해. 평생 산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 산이랑 나는 애증의 관계지. 아, 그래도 예전처럼 자주 가진 마세요. 저도 따라가긴 하는데 예전만큼 매번 가지는 못하잖아요.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죄송해요. 그냥 산에 전기 받으러 마실 가는 겸 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 아들 엄마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할 일 해. 제가 어릴 때보다 얼굴에 기미와 잡티, 그리고 주름이 잔뜩 늘어난 나이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웃으시는데 어쩐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흐르는 걸 억지로 꾸역꾸역 집어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권이 살아난 제 가게 바로 옆에 꽃가게가 생겼어요. 화사하게 생긴 여자가 웃으면서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눈에 봐서는 저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여기 꽃가게 열게 된 유혜란이라고 해요.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는 꽃이에요. 어머님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사하게 웃으며 저에게 꽃을 건네는데 저는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받은 그 여자가 저희 어머니에게 꽃을 가져다 드리라며 준 꽃다발을 보면서 정말 세심한 성격에 한 번 더 반했고요. 그 여자의 말 따라 저희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드리자 정말 소녀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기현아, 이게 웬 꽃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아이고 이쁘다. 냉이초에 장미에 이거 무슨 꽃이냐? 너무 이쁘다. 엄마, 그렇게 좋으세요? 아이고, 아들이 엄마가 꽃 좋아하시는 것도 모르고 살았네. 그럼 꽃 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백날 첫날 약초만 보고 살았지. 이렇게 예쁜 꽃은 나도 받아본 일이 없잖아. 나도 나이 드니까 꽃이 그렇게 예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 우리 엄마 앞으로 꽃다발 많이 사다 드려야겠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가게 옆 꽃가게 사장과 볼 때마다 인사도 주고 받으며 꽃도 구입하기도 하면서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 말씀대로 약초만 캐고 살았지 꽃에 대한 건 지식이 전무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꽃가게 여자는 사람이 꽃을 다룰 때 단아하고 웃을 때는 해사하니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미쳤었죠. 30이 될 때까지 연애라고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제가 콩깍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으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제 실수를 이제는 인정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 여자와 만나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살던 지방에서 1시간만 나가면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 여자와는 항상 거기에 가서 좋은 레스토랑 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 외모만 봐서는 저보다 5살은 어린 줄 알았는데 연애 초기에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혜란씨, 그럼 제가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요? 제가 눈치 없이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가 핀잔을 넣더라고요. 누나라니. 1살 차인데 뭐. 절대 누나라고 하지 마요. 나 기분 나빠.
알았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동안이에요? 나보다 5살 어린 줄 알았어요. 여자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 들어서도 꽃처럼 늙을 거예요. 꼬부라진 할미꽃이 아니라 예쁘고 우아한 붉은 장미처럼요. 그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여겼지 철이 없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귀다 보니 저와 그 여자는 1년을 연애하게 되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까지 결심하고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친정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처지가 같았어요. 오며 가며 장며들 분도 가끔씩 봤거든요. 그분도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부가 반질반질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가 갖고 있는 신도시에 아파트에 신혼생활을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저 제가 장가를 간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기현이가 이제 벌써 31가 됐구나.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순이니까. 엄마 눈에는 아직도 냇가에서 뛰어놀던 철부지 아들 같은데. 아이고 우리 엄마 섭섭하신가 보네. 저 장가 가지 말까요? 장가를 왜 안 가? 가서 애도 낳고 그러고 남들 하는 거 다 알고 살아야지. 엄마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참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엄마 저 결혼하면 이제는 산에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약속해요.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자주 가시지 말고요. 저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알았어. 나도 이젠 체력이 딸려서 자주 안 가. 걱정 마. 그때까지는 정말 엄마 말씀대로 꽃가게를 운영하는 참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결혼 전부터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식을 치르기 전에 장모님과 함께 호텔 스파 마사지를 받아야 한다고 돈을 요구했거든요. 기현씨, 나 우리 엄마랑 호텔 스파 마사지 받으려고 하는데 예약 좀 해줘? 호텔 스파 마사지? 그게 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촌스럽게 왜 이래? 호텔에서 얼굴부터 전신 마사지 받고 쉬는 거야. 우리 엄마랑 나는 가끔씩 가서 봤는데. 기현씨가 사이로서 이번에 한턱 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래? 아, 그렇게 좋은 게 있어? 그럼 우리 엄마도 같이. 뭐? 어머님이랑 거기를 어떻게 같이 가? 아니, 왜 그렇게까지 소리를 질러? 같이 갈 수도 있지. 우리 엄마도 그런 거 받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경악하는 아내의 반응에 기분이 상해서 말하자 아내가 눈치를 채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옷 홀딱 벗고 마사지 받는 건데 아직 결혼도 전에 시어머님한테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 식 올리고 어머님한테 내가 잘할게.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나서 같이 다니면 좋잖아. 안 그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니 서로 민망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호텔이니 스파니 마사지니 저는 그때까지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아내가 결혼을 하면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다닐 생각을 하니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아무튼 결혼 전에 아내의 요구로 저는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내에게 카드를 지어 주었고 그날 호텔 조식 및 스파 그리고 백화점에서까지 몇백만 원의 카드를 긁은 거 보고 경악을 했네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쓴 거야? 원래 이런 건가?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눈치를 채고 그냥 미련 없이 결혼이고 뭐고 그만뒀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처럼 아내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결혼 전에 한턱 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문제였습니다. 자기 고마워.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나중에 자기 어머니한테는 내가 배로 쏠게. 그래 알았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 전에는 몰랐던 아내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꽃으로 치장된 꽃가게는 알고 보니 대출을 받아서 은행 빚을 매달 갚아야 했어요. 그마저도 가게가 적자라서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빚을 갚고 있었더라고요. 백조가 위에서 우아하게 떠있지만 물 밑에서는 열심히 발길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우아하기만 했지 발길질하는 백조만도 못한 여자였습니다. 기현씨,
나 2천만 원만 융통해줄 수 없어? 2천만 원? 왜? 나 꽃가게 그만두기 싫어. 지금은 적자지만 이제 곧 졸업 시즌이고 그러면 대목이니까 조금만 도와줘. 그러지 말고 그냥 꽃가게 접고 나랑 같이 내 가게 운영하는 거 어때? 제가 그렇게 묻자 아내가 발끈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가게를 왜 같이 해? 어엿한 내 가게 놔두고. 나 꽃 다루는 여자야. 담금주 같은 아저씨들이나 좋아하는 술 다루는 여자 아니라고. 당신한테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좀만 도와줘. 내가 갚을 테니까. 갚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저 알았어. 2천만 원이면 되는 거지? 3천이면 더 좋아. 그 여자가 뻔뻔하게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이미 결혼까지 해서 내 가족인데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는데 쓰는 줄 알았더니 얼마 후에 장모님과 함께 처음 보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친척 결혼식에 간다고 했어요. 나랑 동갑 사촌인데 내 결혼식에도 왔던 애야. 당신은 바쁘니까 나랑 엄마랑 둘이서 갔다 올게. 축의금 좀 내야 하는데 내 계좌로 100만 원만 싸줘. 축의금을 대체 얼마나 내려고? 뭘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내 친구들은 남편이 아내한테 쓰라고 한도 없는 카드도 지워준다는데 당신은 돈도 잘 벌면서 너무 쪼잔한 거 알아? 아니 내가 뭘... 이 정도면 많이 해주는 거 아닌가? 담금주나 만들 줄 알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뭐 말이 통해? 돈이나 보내놔. 아내가 그렇게 말했고 장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이가 좀 둔한 구석이 있어. 돈을 벌줄만 하면 뭐해? 쓸 줄도 알아야지. 아무튼 그날도 속절없이 돈을 보내줬고 아내와 장모는 결혼식에 간다더니 다음날 얼굴에 멍자국이 들어서 나타났더라고요. 멍자국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누구한테 맞았어? 어떤 놈이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아씨, 이게 다 뭐야? 제가 그렇게 당황해서 소리치자 아내와 장모가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당황한 거 봐. 이거 피부과 가서 주사 맞아서 그래. 피부과에서 주사? 어디 아파? 아니, 결혼식에 갔는데 사촌 동생이 나더러 결혼하고 나서 폭삭 늙었다는 거야. 우리 엄마랑 나랑 둘 다 얼굴이 안 됐다면서. 걔는 얼굴에 무슨 시술을 그렇게 했는지 팽팽하더라고. 그래서 홧김에 나도 엄마랑 오랜만에 피부과 가서 시술 좀 받았어. 시술? 저는 피부과에서 그런 시술을 해준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되묻자 이번에는 장모님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주름살 펴주는 주사 있어. 자네는 뭐 몰라도 돼. 여자들 하는 거야. 그렇게 장모와 아내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또 산에 가셔서 약주를 잔뜩 해서 손가락이 까맣게 되어서 제 가게로 오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와 계셨네. 잘 지내시죠? 저희 어머니의 물음에 장모가 기분 나쁘게 아래 위로 훑으며 대답했습니다. 꼬리 그게 뭐예요? 또 산에 갔다가 오셨어요? 참 기력도 좋으셔.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무시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현아, 엄마가 산에 갔다가 이거 봐라, 이거. 천마라 산더덕이야. 엄청 실하지? 아휴, 엄마 손에 이게 다 뭐예요? 거칠거칠해서 산에 자주 가지 마시라니까. 저희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자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 얼굴에 주름 좀 봐. 어머니 저희 엄마보다 3살이나 어리시잖아요. 근데 남들이 저희 엄마가 10살은 어린 줄 알더라니까요. 아내가 그렇게 뼈 같은 말을 하자 저도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 잘했네. 당신 나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 모시고 호텔 스파? 마사지? 뭐 그런 거 하러 가겠다며. 당신이 다 쏘겠다고 했었잖아. 말 나온 김에 우리 엄마 좀 모시고 갔다가 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내 수장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당신이 돈이라도 주면서 그런 말 하던가. 뭐?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너라니. 내가 엄연히 한 살 누난데.
나 피곤해. 엄마 우리 가서 쉬어요. 어머님, 그럼 볼일 보고 가세요? 아내는 그렇게 막말하게 되고 휙하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두 사람의 겉모습을 보니 정말 저희 엄마가 초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등은 굽고 잠바에 운동화 차림에 저희 엄마와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장모를 남들이 보면 아내가 미치는 결혼을 했다고 착각할 만도 했습니다. 저도 내심 괜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등산복만 보시더라고요. 요즘은 기능성 옷이 잘 나왔네. 이거 봐라, 기현아. 이거 장갑이 엄청 튼튼해. 오, 신축성도 좋고. 엄마 이거나 사주라. 엄마, 그런 거 그만 보시고 엄마도 장모님처럼 우아한 옷 좀 사입으세요. 제가 뭐든 다 사드릴게요. 그것도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난 그런 거 안 어울려. 불편하고 싫어. 야, 등산복이나 등산화도 얼마나 고급지고 비싼 건데 엄마는 그게 훨씬 좋은데? 우리 아들 왜 그럴까? 어머니의 고집에 저는 제일 좋고 비싼 등산복과 등산잡이 등을 사드리는 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걸 들고서 아이처럼 신난 저희 어머니를 보자 괜스레 가슴이 쓰리고 속이 상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산에서 약초를 캐고 다니기 이전의 여자였고 꽃도 좋아하는 소녀 같은 분인데 왜 그런 고급진 옷을 입고 시지 않으셨겠어요? 본인이 어울리지 않고 입고 갈 데가 없으니 필요 없다고 하신 거죠. 어머니를 집에 모시다 드리고 집으로 가자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얼굴에 뭘 발랐는지 반질반질해서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는데도 기척을 듣지 못했는지 둘만의 대화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혜린아, 우리 다음 주에 또 시술 받으러 가면 되지? 이번에 들어온 게 새로 나온 주사라고 하더니 벌써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우리 오랜만에 호텔 가서 스파도 받을까? 너 아직도 박사모한테 카드 못 받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 인간 아주 구두쇠라니까? 내가 조만간 카드 받아낼 테니까 다음 주에 피부과 갔다가 스파도 가자. 엄마,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도 갈까? 좋지.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근데 꼭 가기는 어떻게 해? 장사도 안 되는데 뭘. 그냥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유지하는 거지. 조만간 정리할 거야. 박서방이 준 3천 중에 2천으로 대출비 대충 막았으니까 또 뜯어내지 뭐. 그 대화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헛기침을 하며 제가 온 거 알렸어요. 좋았습니다. 어머, 자네 언제 왔어? 근데 당신 장모님이랑 피부과 또 가는 거야? 가야지. 예석이 5번이나 남아있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가. 내가 돈 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두 사람 다 동시에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혼잣말처럼 짓거렸어요. 웃긴다 야. 혜란아, 어디 지우개로 시멘트가 지워지겠니? 네 시어머니 피부 그게 피부과 간다고 나아진 피부야? 벌써 검버섯에 기미에 주근깨에 주름에 아유 돈 몇천은 깨지겠다. 그 말을 듣고 고생만 하던 저희 엄마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만 같아서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모에게 말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야, 헤라이 너랑 네 엄마가 스파니 피부과니 뭐니 쓴 돈 다 우리 엄마가 산에서 약촉해서 만든 담금주로 번 돈이야. 다 우리 엄마 돈이라고. 어디 탱자탱자 놀 줄만 아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우리 엄마는 무시해?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아내와 장모가 당황했는지 눈이 땡거리시더라고요. 아니 기현씨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버러지? 그래 버러지 거머리 같은 인간들아. 어디 나랑 우리 엄마한테 붙어서 쪽쪽 돈만 빼먹으려고 들어? 두 사람 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야 유혜란, 너 내가 준 돈 다 토해내. 어머 왜 이래? 여보 진정해. 내가 어머님 모시고 스파랑 피부과 다녀올게. 그럼 됐지?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소란이 펴. 그래 박서방, 우리가 사돈 모시고 가면 되잖아. 흥분을 가라앉혀. 내가 방금 한 말은 취소할게. 미안하네. 두 사람은 그렇게 꼬리를 내리며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어요.
저는 현실을 저격하고 이 거머리들을 당장 내쫓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나가. 헤라이 누나, 우리 이혼하자. 이혼? 난 이혼 못하지. 내가 당신이랑 왜 이혼을 해? 그래? 그럼 소송해야지 뭐. 안 나가? 어차피 나가게 될 건데 그냥 지금 곱게 나가는 게 좋을 텐데.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자 두 사람은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네. 박서방,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저한테 이럴 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 뭐합니까? 그 나이 먹도록 사람이 안 됐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도 발끈하더라고요. 야, 박기현, 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앞에서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아이고, 누님 화나셨어요? 꼴에 자존심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짐 챙겨서 나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엄마 가요. 아내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본인 짐을 챙기더니 장모님 손을 붙잡고 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거스리던 가시를 뽑은 것처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가 저에게 빌려간 채무에 관련된 것도 다 반환받기 위해 열심히 소장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머니 짐을 챙겨서 제 집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혜란이 걔랑 이혼할 거예요. 이혼? 이혼을 왜? 하긴 엄마도 너가 결혼하고 나서 걔가 이상하긴 하다고 생각했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못 볼 걸 보여드려서. 괜찮아. 안 맞으면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지. 요즘 세상에 그런 게 흠이 되냐? 그래, 엄마와 같이 살면서 챙겨줄게. 가자.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고 아내에게 소장이 날아간 모양이더라고요. 호기롭게 제 집을 나갔던 아내와 장모가 비맞은 쥐새끼 같은 처량한 모습으로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저희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웬일이래요? 제가 나가자 아내는 장모와 함께 저희 어머니 앞에서 냅다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기현씨 좀 알려주세요. 저 기현씨 없으면 못 살아요. 이혼 소장 날아왔는데 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피부과 같이 다닐게요. 어머니 스파 안 해보셨죠? 그거 진짜 좋거든요? 저희 엄마랑 같이 가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셨습니다. 피부과? 거기 내가 왜 가냐? 내 얼굴에 주름이랑 잡티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데 훈장이야. 그걸 억지로 지워봐야 무슨 소용이야. 너도 그렇게 살지 마라. 남의는 의식하고 겉만 치장하면 뭐하냐. 무슨 사람이 돼야지. 속빈 감정이 따로 없지. 어이구. 사돈 미안해요. 헤라이랑 나랑 그런 거 싹 다 끊고 열심히 꽃가게 꾸리면서 살게 한 번만 봐줘. 장모가 그렇게 말했고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흰소리를 하고 있어? 나가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소송 좀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 끝에 저는 아내로부터 제가 주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내는 그걸 완납하지 못해서 분할해서 주겠다고 했고 이혼을 하고 10년 만에야 그 돈을 다 갚았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여자예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허영만 가득 찬 전 아내와 장모는 저와 이혼 소송을 안으로 돈을 갚기 위해서 평생 하지 않았던 굳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몇 번이나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저는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서 궁리를 했습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워낙 산에 타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라 수영을 취미로 배우게 해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기현아, 엄마는 평생 산만 다녀서 이렇게 물이 좋은 걸 미처 모르고 살았다. 요즘 수영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우리 아들 덕에 엄마가 호강하네. 아들더군요. 다 엄마가 열심히 살아서 이뤄낸 건데 다 즐기면서 사세요. 엄마 노래 잘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구청에서 시니어 합창단을 모집하던데.
그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재밌겠다. 해볼게. 저희 어머니는 이제는 산에 가지 않으시고 본인 인생 즐기면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갖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8년 전에 재혼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간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거든요. 걔가 중학교 때부터 요리를 좋아하더니 레스토랑 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현이 아니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수정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네가 수정이야? 그 버드나무집 딸내미? 어떻게 여기서 만나? 무슨 볼 일 있어서 왔어? 반갑다. 어머님, 여기 레스토랑 제 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야무지더니 성공했네. 결혼을 했어?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아직 못했네요. 기현이는 결혼했지? 나는 이미 갔다가 왔어. 아휴, 그 얘기하면 속 시끄럽다.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나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이혼을 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공감대가 쌓였어요. 그렇게 그날 반가워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고 우연을 핑계로 만나고 하다 보니 정말 저와 가치관도 잘 맞더라고요. 생활욕도 있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싹싹하게 잘해서 결국에는 서로 고심 끝에 재혼을 선택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노산이었지만 건강하게 딸도 낳았어요.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된 건 정말 신이 저에게 준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나는 우리 딸 손주들만 보고 사나 싶었는데 우리 장남이 이렇게 예쁜 소녀 낳아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수정아 고생했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좋은 약초 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순산한 거죠 뭐. 감사해요 어머니. 저 몸 풀면 같이 해외여행 가요. 일본에 온천하러 가실래요? 온천? 듣기만 해도 좋네. 그래 가자. 우리 둘이 꼭 가자. 기현이한테 애 맡기고 우리 둘이서 갔다가 오자.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서운해져서 제가 시큰둥하게 옆에서 궁시렁거렸습니다. 왜 나는 빼고 가? 나도 같이 가. 두 사람 나 왕따 시켜? 그런 제 말에 아내가 대답했어요. 어머 이 사람 왜 이래? 어머니 말 못 들었어? 당신은 애 좀 보고 있어. 여자들끼리 시간 좀 보내고 올 테니까. 당신은 나중에 우리 딸 좀 크면 그때 같이 가자. 참나. 알았어. 겉으로는 서운한 티를 냈지만 저는 그 모든 상황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한때는 사치의 허영만 부리던 여자와 만나서 저와 저희 하나뿐인 어머니가 치욕스러운 순간에 맛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과 행복한 나날들을 살기 위해 그런 일도 겪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싹 잊고 살고 있습니다. 싹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앙금이 조금 남아있던 모양이에요. 이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적고 나니 남아있던 앙금도 싹 다 떨어져 나는 것처럼 후련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가족과 함께 좋은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하세요.